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아주 작은 마을에 처녀총각 덕보와 춘심이가 살았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산골 마을에서 같이 자란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두 사람은 한여름날 산에서 약초를 캐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춘심아. 땀도 많이 흘렸는데 개울가에 들려 목욕이나 하고 갈까? 그래, 좋아. 벌써 여름이 와서 그런지 나도 땀이 많이 났어. 두 사람은 개울가로 달려가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놀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물속에서 놀고 두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옷을 벗어 비틀어가며 물기를 꽉꽉 짜냈지요. 춘심이 너도 옷 벗어줘봐. 내가 짜줄게. 그런데 그때 춘심이는 뒤돌아서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에 묻은 물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춘심이 젖은 옷이 몸에 바싹 달라붙어 엉덩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물에 젖은 춘심이의 엉덩이를 본 덕보의 심장이 갑자기 떨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또 춘심이가 머리를 털면서 덕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춘심이의 물에 젖은 봉긋한 가슴이 너무나 선명하게도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덕보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보야, 이제 네 앞에서 옷 벗는 것은 못할 것 같아. 왠지 부끄러워. 춘심이도 이제 솟아오른 가슴 때문에 덕보 앞에서는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옷에 물기는 짜야 할 것 아닌가벼. 그럼 뒤 돌아 있어봐. 내가 짤게. 작년까지는 춘심이가 옷을 벗어주면 덕보가 물기를 짜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래, 알았어. 덕보가 뒤돌아 서자 춘심이는 옷을 벗어 물기를 짜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덕보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숨 쉬는 것조차도 무척 불편하였지요. 다 했어. 이제 내려가자. 두 사람은 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낮에 본 춘심이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보는 춘심이 생각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춘심이가 덕보를 또 찾아왔습니다. 덕보야, 아버지가 약초를 캐오라 하셨어. 너도 갈 거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망태기 하나씩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속 나무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춘심이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는데 대굴대굴 몇 바퀴 구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괜찮냐, 춘심아? 덕보는 얼른 춘심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어디 보자. 덕보는 춘심이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춘심이 다리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덕보는 자신의 옷을 찢어 춘심이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피는 멈출 테니 괜찮을 것이야. 그런데 발목이 너무 아파. 저런, 발목을 삔 것 같은데 걸을 수는 있겠어? 아니, 발목이 시끈거려서 못 걷겠어. 이를 어쩌냐. 일단 나에게 업혀봐. 덕보는 춘심이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등에 업힌 춘심이의 봉긋한 가슴이 자꾸만 등짝을 자극하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덕보는 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답답한 것이지? 뭐라 했어? 아니야, 혼자 말이야. 덕보는 춘심이를 업고 산을 내려갈 때까지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 어쩌다 다리를 다친 것이야. 덕보에게 업혀오는 춘심이를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얼마나 많이 다친 것이야.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느냐. 덕보, 네가 우리 춘심이를 업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니어요, 어머님. 그럼 춘심아,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덕보는 춘심이를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춘심이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등짝으로 전해지던 춘심이의 봉긋한 가슴, 그리고 손바닥으로 받쳐주던 춘심이의 엉덩이가 왠지 자꾸자꾸 덕보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춘심이 생각만 나는 것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춘심이는 그저 친한 친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헌데 이제는 왠지 거리감마저 느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처녀가 되어버린 춘심이는 덕보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춘심이가 덕보를 찾아왔습니다. 덕보 안에 있어? 춘심이 말에 덕보는 얼른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는 이제 괜찮아? 응, 다 나았어. 이제는 뛰어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도 약초캐러 갈 것이야? 아니야, 나는 내일 한양으로 떠나. 아니 갑자기 한양은 왜 가는 것이야? 아버지가 한양 약재상에 내 자리를 마련해 뒀다고 했어.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가게 됐어. 춘심이 말에 덕보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양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던데 괜찮겠어? 아버지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좋은 신랑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 한양에 가서 돈도 벌고 좋은 신랑감도 찾으라 했어. 그 말에 덕보는 왠지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허기야 이곳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좋은 신랑감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너는 내가 한양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가야 하니 차라리 잘 된 것 아니겠어. 춘심이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두 눈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너는 바보야, 바보. 아니 갑자기 바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보 천치 쪽정이. 갑자기 춘심이는 덕보에게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쟤가 왜 그래? 나한테 뭐 서운한 것이 있나? 춘심이가 돌아가고 덕보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춘심이 아버지는 자신을 사윗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가진 것 없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다 보니 덕보는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춘심이를 다른 사내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심이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언덕에 올라 멀어져가는 춘심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덕보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질 않았지요.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야? 숨도 잘 쉬어지질 않는 게 왜 그런 것이야? 그렇게 춘심이가 떠나가자 춘심이 없는 상골 마을은 왠지 적막하고 무척 썰렁했습니다. 덕보는 밥맛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었지요. 아니 덕보야, 어디가 아픈 것이야? 요새 밥도 안 먹고 어째 넉나간 사람처럼 멍해져 있느냔 말이다. 아버지 물음에도 덕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 안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평소 성실하던 우리 덕보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이야.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덕보는 몇 달 동안 방 밖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춘심이가 한양에서 좋은 신랑감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덕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도 한양에 갈라요. 아니 갑자기 한양에는 왜 간다는 것이냐? 지도 한양에 가서 돈도 벌고 색시감도 찾을 것이구먼요. 허긴 이곳은 처녀가 없으니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헌데 한양은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지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그런 걱정도 할 것이 아닌가며. 달랑 불알두 쪽인데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요? 뭐 그렇긴 하다만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리 한번 해보거라. 그리하여 덕보는 다음 날 일찍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산골 마을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덕보는 가진 돈이 없으니 논밭에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주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달포만에 한양에 당도를 하였지요. 덕보는 한양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지요. 그리고 장터에는 신비한 물건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한양을 돌면서 약재가 걸려있는 상점만 찾아보았지요. 이보시오. 혹시 이곳이 춘심이라는 처자가 있소? 이곳은 그런 사람 없소. 덕보는 한양에서 약재상만 보이면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춘심이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춘심이는 어느 약재상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덕보는 춘심이를 찾지 못해 어깨가 축 늘어져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작거리에서 웬 시커먼 사내가 선비의 복주머니를 낚아채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저놈 잡아라 저놈. 덕보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복주머니를 낚아챈 사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복주머니를 빼앗았지요. 아니 이놈이 죽고 싶은 것이냐? 어서 이리 내놓지 못할까? 아니 어찌 남의 것을 훔친단 말이여. 왈패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옷소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덕보의 배를 찔렀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덕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복주머니는 끝까지 놓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허둥지둥 박주부가 달려오자 왈패는 후다닥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이냐? 박주부는 덕보의 옷을 걷어 올리고 칼에 찔린 상처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상처가 깊구나. 예서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내 얼른 의원을 불러오마. 박주부는 허겁지겁 달려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덕보의 상처를 치료하였지요. 다행히 장기는 피해갔소. 상처만 아물면 괜찮을 것이오. 고맙소 의원. 의원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자 박주부가 물었습니다. 그래 집이 어디느냐? 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 나는 한양에 집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한양에 기거할 곳이 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며칠 전에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괜히 나 때문에 칼에 찔려 위험하게 되었구나. 쯧쯧. 다음부턴 조심하거라. 한양에는 무서운 자들이 많느니라. 그나저나 기거할 곳이 없다 하니 일단 내 집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요. 괜히 저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릴 수는 없습니다요. 아니다 네가 나 때문에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내 어찌 그냥 말 수 있단 말이냐? 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내 집에서 치료하거라. 그리하여 덕보는 하는 수 없이 박주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총각은 누구요? 대궐 같은 기와집에 들어서니 마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이 무척 젊고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생집의 어여쁜 기생과 같았지요. 왈패놈들이 내 복주머니를 낚아채가는 것을 이 청년이 쪼사가 빼앗았소. 그 바람에 칼에 찔리게 되었다오. 박주부 말에 마님이 덕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 날 뻔했구려. 나 때문에 일이 된 것이니 부인이 신경 써서 잘 좀 돌봐주시구려. 그러지요. 그런 일에 끼어드는 것을 보면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총각 이구려. 여봐라 향순이 네가 이 총각을 사랑방로 안내해주고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주거라. 네, 잘 알겠습니다요, 마님. 여종 향순이는 덕보를 사랑방으로 안내해주고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이 방에서 지내시오, 총각. 고맙소. 그런데 총각은 어디서 오셨소? 나는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올라왔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든 것이요? 아니 남의 것을 빼앗아 달아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왈패들은 흉악한 자들이 많으니 그런 일을 보면 못 본 차에 해야 하오.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죽는 수가 있소이다. 어찌 그리 사람이 순진한 것이요? 어디 상처 좀 이리 내보시오. 여종 향순이는 덕보의 옷을 걷어붙이고 천으로 감겨진 상처를 보았습니다. 의원에게 치료는 받은 것이요. 그렇소. 그리고 이 약재를 매일매일 갈아주라 하더이다. 그 약자 이리 주시오. 내가 매일 갈아주겠소. 그런데 총각은 혼인은 하였소? 아직 총각이요.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따르는 처녀들이 없었소? 내가 자란 마을은 처녀가 한 명밖에 없었소. 그럼 그 처녀하고는 잘 안 된 것이요? 그 처녀는 나보다 먼저 한양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소. 그럼 총각은 아직 임자가 없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내 것 탓이오.
여종 향순이는 덕보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훤칠한 데다 무척 순수하고 착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여종 향순이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덕보에게 밥을 맛있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니 웬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다 내주는 게요? 호호, 이제 내 남자이니 내가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양반님들이나 먹는 고기 반찬을 매번 챙겨주니 내가 다 부담스럽소이다. 조용히 하고 먹기나 하소. 마님이 알면 한 소리 할 것이구먼. 덕보는 여종 향순이가 챙겨주는 고기 반찬이 왠지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박주부가 덕보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떻느냐?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요. 그래 그만하길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리고 네가 한양에는 연고가 없다 하였느냐? 그렇습니다요. 그렇다면 내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내 노임은 넉넉히 줄 것이다. 박주부 말에 덕보는 무척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춘심이를 찾으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좋습니다요, 나리. 덕보는 박주부 집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춘심이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몸이 낫거든 일을 시작해보거라. 칠성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요, 나리. 박주부는 덕보가 고맙기도 하였지만 착한 덕보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덕보를 머슴으로 들인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보가 몸이 다 낫자 머슴 칠성이를 따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곡괭이하고 망태기를 챙겨 나를 따라오너라. 알겠구먼요, 형님. 덕보는 칠성이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일구다 마른 밭이 나왔지요. 자, 오늘은 이 언덕을 까내려서 밭을 만들거라. 예, 형님. 덕보는 칠성이가 시키는 대로 곡괭이를 들고 언덕을 까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칠성이는 풀밭에 누워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덕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다녀오리다. 박주부는 일 때문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있었는데 오늘이 출장 가는 날이었지요. 몸 조심히 다녀오셔요. 덕보가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할 것이니 부인이 신경 써서 덕보 좀 잘 챙겨주시구려. 걱정 마시어요, 나리. 이미 지가 신경 써서 잘 챙겨주고 있구먼요. 박주부가 떠나고 저녁밥을 먹은 덕보가 이제 새로운 거처가 된 행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향순이가 행랑채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보 총각 자고 있어? 아니 아직 안 자고 있구먼. 그럼 잠시 들어가겠구먼. 향순이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신발까지 들고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일이요? 덕보는 일어나 호롱불을 켜려고 하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더라고. 불 켜지 말고 잠시만 있어봐. 향순이는 덕보 손을 잡고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뭔 일인가 싶었지요. 향순이는 방바닥에 엎드려 문틈 사이로 방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 일 있는 것이요? 쉿, 조용히 하고 잠시만 기다려봐. 덕보는 뭔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향순이가 조용하라 하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향순이가 다급히 말했지요. 조용히 하고 이리 와서 봐봐. 향순이 말에 덕보는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머슴 칠성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향순이는 덕보 손을 잡아 끌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안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 본 사람은 없느냐? 아무도 없구먼요, 마님. 그래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놈 칠성이도 마님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구먼요. 그래 어서 시작해보거라. 잠시 후 안방에서는 마님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덕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박주부가 출타를 하자 마님은 머슴 칠성이를 불러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한 덕보와 향순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봤지? 마님이 칠성이하고 놀아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박주부님도 안 계신데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런데 저 두 사람 어쩌는 일이 아닌 게 문제야. 안방 마님이 죽고 몇 년 후 나리께서 지금의 마님을 데려왔는데 왠지 느낌이 쏴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여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지. 헌데 나리만 집을 비우면 두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것이야. 그럼 박주부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야? 아, 나리께서는 안방 마님이 죽고 거의 폐인이 되셨었어. 그런데 저 마님이 들어오시고 이제야 좀 사람처럼 살고 계시는 것이야. 그러니 그런 나리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 덕보는 향순이 말을 듣고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마님의 밀회는 잘못된 것인데 박주부한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이 덕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아직 안 온 것이냐? 네 마님, 엊그제 어디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구먼요. 아니 이 녀석이 말도 없이 어딜 갔단 말이냐. 고연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혀를 끌끌 차며 뭔가 무척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이 문득 덕보를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마디 하는 것이었지요. 얘 덕보야, 네가 오늘 밤 잠시 향순이 모르게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덕보는 마님이 칠성이하고 안방에서 한일을 알고 있는 터라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아니 마님, 어찌 한밤중에 저를 부르는 것입니까요? 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덕보 말에 마님은 인상을 쓰면서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뭔가 살짝 겁이 나는 것이었지요. 네가 벌써 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상전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알고는 있겠지. 덕보는 당장이라도 마님이 내치는 것은 아닐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알겠구먼요 마님.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럼 이따가 보자꾸나. 마님이 돌아가고 덕보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요. 덕보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안반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지왔구먼요. 그래 들어오너라. 덕보가 들어서니 마님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불 끄고 이리 오너라. 지엄한 마님의 명이다 보니 덕보는 바짝 졸아 불 끄고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옆으로 눕거라. 덕보는 벌벌 떨면서 마님 곁에 누웠지요. 아니, 어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야? 내가 잡아먹기라도 할 듯 싶으냐? 허허. 어느새 마님의 손은 덕보의 저고리를 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깊숙이 마님의 손이 쑥 들어왔지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덕보는 벌떡 일어나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덕보야 어딜 가는 것이야. 어서 냉큼 이리 오지 못해.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진 덕보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덕보가 달아나자 마님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무척 허탈하기만 하였지요. 내 이 고연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내 뜻을 거부하고 달아나다니 고연놈 같으니라고. 한편 마님 방에서 도망쳐 나온 덕보는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살금살금 여종 향순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누구요? 나여 덕보, 오늘 밤은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구먼. 아니, 뭐요? 벌써 나하고 몸을 섞으려 하는 것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일이 좀 있구먼. 아, 뭔 일이요? 어서 말해봐. 덕보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향순이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실은 말이여. 덕보는 마님이 찾아서 안방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혔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여. 겁나서 도망쳤다가 어쩔 수 없이 내 방으로 들어온 것이여. 참말이요? 마님하고 안 한 것이 맞는 것이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너는 어째 사람 말을 안 믿는 것이여. 그래, 너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다행이다. 칠성이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나리가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구먼. 아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려. 염려 붙들어 매더라고. 그날 밤 덕보는 향순이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집신을 챙겨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향순이 반갑해서 팔짱 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게서 도망쳐 기껏 향순이한테 온 것이냐? 내가 향순이보다도 못하단 말이더냐? 내 놈이 진정 나를 모욕하는구나. 아니 마님 그런 게 아니옵니다요. 마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요. 시끄럽다 이놈. 내 놈이 나를 업신여겼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날 따르거라. 마님은 덕보를 데려가 광에다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주지를 못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향순이 너 벌써부터 쬐그망에 사내질이나 해서야 쓰겠느냐. 너까지 광에 가두고 싶지만 밥할 사람이 없으니 내 이번만은 참아주마. 하지만 한 번만 더 나에게 걸리면 그때는 너도 경을 치게 될 것이야. 아니고 마님. 마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요. 덕보하고 지는 아무 짓도 안 했구먼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냐.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잤으니 당연 그것을 하지 않았겠느냐. 마님은 향순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덕보만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칠성이가 돌아와 마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향순이가 열쇠를 가져와 광문을 열었지요. 덕보야 얼른 나와봐. 아, 칠성이가 돌아왔는데 마님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어째 심상치가 않구먼. 향순이는 덕보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방문에 귀를 기울이고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아니 아직도 문서하고 도장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느냔 말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여. 아니 도대체 박주부는 문서하고 도장을 어디에 둔단 말이야. 이미 몇 년째 찾아볼 곳은 모두 찾아보았어. 그런데도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엥 쯧쯧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박주부 그놈을 죽여서라도 네 앞으로 상속을 하게 해야겠어. 그런데 박주부는 아직도 나를 호적에 올리지를 않고 있어. 이런 젠장할 어찌 너는 그것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느냔 말이야. 일단 박주부에게 약을 먹이고 문서라도 위조를 해야겠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벼. 칠성이와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덕보와 향순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칠성이와 짜고 박주부의 재산을 뺏으려 위장 혼인을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향순이가 덕보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두 사람을 막아야 혀. 안 그럼 나리가 너무 불쌍하단 말이여. 그런데 무슨 수로 저 두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칠성이가 나리한테 약을 먹인다 했으니 일단 그 약부터 어떻게 해야 혀. 덕보와 향순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밤새도록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덕보는 박주부가 출장 간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였지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해질 무렵 박주부 거처에 도착한 덕보는 박주부를 곧바로 찾아갔지요. 아니 네가 얘까지 어쩐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요, 나리. 덕보는 마님과 칠성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주부의 표정이 굳으며 심각해지는 것이었지요. 내 말이 정녕 사실이렸다. 만약 네가 거짓으로 고했다면 양반을 모욕한 죄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알겠구먼요. 지가 목숨을 걸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박주부는 아직도 출장 기간이 달포는 남았지만 덕보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포도청 종사관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어째 형님한테 그런 일이 다 생긴단 말이요? 세상에 우리 형님처럼 좋은 분을 사기치려는 연놈들이 다 있다니.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밤이 되기를 기다려 덕보는 박주부와 포도청 종사관을 데리고 향순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별일 없었는가며. 지는 나리가 걱정되어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 네가 나를 염려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구나.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박주부와 포도청 종사관은 문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 칠성이가 마님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칠성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박주부와 포도청 종사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내가 힘겹게 이 약을 구해왔어. 이 약을 박주부 국에 타면 박주는 3일 내로 죽을 것이야. 그러니 3일 안에 박주부한테서 땅 문서와 집 문서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할 것이야. 그럼 이제 나도 더 이상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사람이 어째 장승 같은지 밤일도 못하는 데다 꼭 통나무하고 사는 것만 같았구먼. 그러니 너는 천상 이 기둥서방밖에 없는 것이야. 밖에서 칠성이와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주부는 울화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청 종사관이 검을 빼어들고 방 안으로 쳐들어갔지요. 네, 이놈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갑자기 포도청 종사관이 들이닥치자 칠성이와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경직되고 말았지요. 감히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공모를 하다니. 내 놈들이 이러고도 정령 인간이란 말이냐? 포도청 종사관은 칠성이와 마님을 꽁꽁 묶어 포도청으로 데려가 옥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했지요. 그 일로 박주부는 충격을 크게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 박주부를 향순이가 밤낮으로 간호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요? 어서 기운내서 일어나셔야지요. 향순이는 박주부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너무너무 아팠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박주부가 덕보하고 향순이를 불렀습니다. 내 너희들에게 참으로 고맙구나.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느냐. 의원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 내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기마. 내 재산을 너희 둘이 공평하게 나누거라. 아니 주부나리.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요? 얼른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그리고 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요. 나리만 후를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요. 내 너희들 같이 착한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나리 그런 말씀 마시어요. 나리가 죽으면 지도 따라 죽을 것이구먼요. 그러니 지를 살리고 싶으면 나리가 사셔야만 혀요. 덕보와 향순이는 박주부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주부도 그런 덕보와 향순이를 보면서 뿌듯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땅 문서하고 집 문서는 지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 염려는 마시어요. 내게 괜한 짐을 준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기생 같은 마님이 들어오자 향순이는 마님을 유심히 관찰을 하였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보아도 여자의 촉감으로 마님이 뭔가 숨긴 의도가 있어 보였지요. 그리하여 여종 향순이는 쫓겨날 각오를 하고 박주부에게 마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주부도 처음에는 화를 냈었지만 결국 향순이를 믿어보기로 하였었지요. 그리하여 박주부의 모든 재산 문서를 여종 향순이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과 칠성이는 몇 년을 찾아보아도 땅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설마 여종이 가지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종 향순이와 덕보에게 음모가 걸려 평생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도 여종 향순이는 박주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늘도 감동을 하였을까요? 향순이의 보살핌으로 박주부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란 의원의 말이 무색하게 박주부의 건강은 무척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 박주부와 향순이는 서로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 박주부가 어느 날 여종 향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는다 하여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나려 애썼느니라. 아직 한참 젊은 너를 죽게 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다. 참 잘하시었어요, 나리. 하여 내게 청이 하나 있느니라. 아니, 나리께서 제게 청이라니. 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구먼요. 이제 나도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네가 안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아니, 안방이면 지보고 시방나리의 안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요?
그러느니라. 아니,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옴매 서방님.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요. 향순이는 박주부 품으로 달려가 버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향순이는 박주부의 안사람이 되었지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 두 사람은 깨를 볶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주부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덕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니 나리, 이 많은 돈을 어찌 자에게 주신단 말입니까요? 어차피 돈이 많아도 다 쓰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너와 부인 덕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향순이와 충분히 쓰고 남으니 걱정 말고 받거라. 그래, 덕보야, 얼른 받아둬. 한때는 내가 너를 찜하긴 했었다만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은 너보다도 우리 나리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 그 돈으로 네가 찾으러 한양에 올라왔다는 그 고향 처녀를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 덕보는 박주부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양에서 춘심이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춘심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춘심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야? 죄다 찾아보아도 없는 것을 보면 혹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1년 동안 한양 바닥을 모두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자 덕보는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렸습니다. 커다란 돈보따리를 메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였지요. 아니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났단 말이냐? 말하자면 길어요. 아버지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나저나 춘심이 소식은 아직 없는가며? 아니 무슨 소리냐? 춘심이는 네가 한양으로 떠나고 얼마 안 있어 금방 돌아왔단다. 아니 그렇단 말이어요. 덕보는 한 걸음에 춘심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이 있어? 덕보 말에 춘심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것이야. 나는 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구만. 참말이요? 참말로 나를 기다린 것이야? 아 그렇다니깐. 네가 보고 싶어서 한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 때문에 다시 곧장 내려왔어. 헌데 너는 어딜 갔다 이제서야 오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춘심이 말에 덕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를 버락 끌어 안았지요. 아니 우리 1등 신랑감이 왔구만. 이미 마을에 자네 소문이 쫙 퍼졌다네. 자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어서 나를 잡거라 우리 춘심이하고 혼례 날짜 말이다. 그리하여 덕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춘심아 너 없는 세상은 내겐 고명 없는 송편이여. 아니 그런 놈이 나를 1년 반씩이나 혼자 둔단 말이여? 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여. 그럼 어서 이리 와봐. 너한테도 자식이 있어야 나도 안심을 할 것 아닌가벼. 알았구먼 그럼 어서 만들어 보자구. 그날 밤 덕보와 춘심이는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 총각 딱지를 떼는 날이었지요. 덕보와 춘심이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지요. 그리하여 덕보네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옛말에 열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을 말하지요. 부부애가 지난 것을 비유하는 말이랍니다. 부부란 남남끼리 맺어진 인연이다 보니 이해와 양보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가 된답니다. 하지만 이해와 양보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남남이 되고 말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